세상엔 참 미스터리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게 귀신 이야기일 수도 있고 사람 사이에서 발생했지만 증거가 없어 해결되지 않은 채로 미스터리한 일로 남거나 혹은 그 누구의 관련도 없이 혼자서 미스터리한 일에 빠지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 밖에도 많은 미스터리한 일들이 있지만 오늘 사건은 엘리 사렘 이야기가 떠오르는 사건입니다. 엘리 사렘의 사건을 더 미스터리하게 했던 이유 중 하나는 그녀가 엘리베이터에서 보인 행동 때문이기도 했죠. 마치 누군가를 피해 숨는 것 같은. 스물여섯의 엠마 필리포프는 2012년 11월 28일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에 있는 엠프레스 호텔 근처에서 마지막으로 목격이 됐습니다. 2011년 온타리오 퍼스에서 빅토리아로 넘어온 그녀는 그곳에서 돈을 벌기 위해 해산물 식당에서 일자리를 얻었고 1년 정도를 일한 뒤 2012년 10월 31일 그곳을 그만둡니다. 엄마, 내 집에 올 수 있어요? 그럼 물론이지. 엠마가 사라지기 전날 온타리오에 사는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집에 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오지 마세요. 집에 와달라고 부탁했던 엠마가 시시각각 엄마 보고 오지 말아달라며 목소리를 높이곤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통화에서 샌디 메리먼 쉼터에서 머물고 있다고 말하며 오지 말아달라고 다시 부탁합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와달라고 했다가 갑자기 오지 말라고 하더니 그러며 불안해 보이는 듯한 태도를 보였죠. 어느 부모가 확인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그녀의 마지막 말이 어떻게 하면 엄마랑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엄마는 오지 말라는 말을 무시하고 비행기 티켓을 구해 출발했습니다. 엄마가 비행기에 있는 사이 엠마는 엠프레스 호텔 근처에서 사라진 뒤였고 그 후로 3시간이 지난 뒤 엄마가 샌디 메리먼 쉼터에 도착합니다. 경찰은 실종 신고를 받고 엠마의 흔적들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며 굉장히 흥미로운 행동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28일 새벽, 엠마는 편의점에서 선불카드를 구입했습니다. 그러며 밖에 무언가를 확인하는 모습이 CCTV에 담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밖으로 나가는 것을 상당히 망설이는 듯 보이죠. 그리고 다시 쉼터로 돌아왔다가 새벽 6시에 그곳에 빠져나옵니다. 그 다음 택시를 잡아타고 공항에 가달라고 말했지만 돈이 없어서 택시에서 내려야만 했습니다. 선불카드가 있는데도 어째서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택시에서 사용 불가능한 카드였을까요? 그 뒤에 그녀는 맨발인 상태로 엠프레스 호텔 근처에서 목격됩니다. 그녀를 목격했던 사람이 호텔 밖에 한 여성이 곤란한 상황에 처한 것 같다고 신고를 넣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엠마와 잠시간 이야기를 나눕니다. 11월 저녁 시간이었지만 따뜻한 날씨였고 비록 그녀가 맨발이었지만 날씨에 맞게 옷을 입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40분 정도 대화를 하고 도움 줄 수 있는 기관이나 이런 것들을 소개해 주겠다고 했지만 엠마는 거절을 합니다. 그녀에게서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거나 위험하지 않다고 판단해 그대로 보내주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맨발인 시점에서 보내지 말아야 하지 않았나 싶긴 했지만 분명 이럴 때 행동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지침서가 있겠죠. 경찰이 그렇게 보내고 그녀는 사라졌습니다. 그 누구도 그녀를 목격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녀가 사라진 뒤 어머니가 11시경에 보호소에 왔고 12시 무렵에 실종 신고를 넣은 것입니다. 정말 정보가 너무 없었지만 경찰은 찾아낼 수 있는 것들을 찾아냈습니다. 그녀의 1993년
마츠다 빨간색 차량이 발견되었고 그 안에서 여권과 노트북, 여러 장신구, 디지털 카메라, 옷, 도서관 카드, 그리고 얼마 전에 빌린 책이 있었습니다. 단서들을 쫓다 보니 엠마가 오타와로 가려고 했던 것으로 추측됐습니다. 추측은 됐지만 이동했다는 정보는 따로 없었습니다. 그녀가 샀던 선불 카드는 북쪽에서 버려진 채로 어떤 사람이 발견했는데 구입 기록은 담배 한 갑이 다였습니다. 엠마는 빅토리아에 있는 1년 동안 여러 가지 글들을 많이 썼습니다. 대부분 하루 일과 등이었고 그래서 특별히 누군가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느낌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살면서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녀의 엄마는 일기와 엠마의 행동을 보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곤란한 일에 빠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2014년 5월 밴쿠버 한 매장에 붙은 엠마의 전단지를 본 한 남성이 그 전단지를 떼서 가게로 들고 와 던지며 엠마는 내 여자친구입니다. 그녀는 실종되지 않았어요. 단지 그녀의 부모님이 싫어서 도망친 것뿐입니다. 라고 말하곤 매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가게 주인은 서둘러 경찰에 신고했고 그들은 CCTV를 확인하지만 신원을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2016년 3월 엠마의 다른 형제와 엄마가 돈 세탁과 여러 불법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이런 일에 가담을 하다니 평범하진 않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엠마의 실종과 관련이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2018년 가을이 됐을 때 새로운 제보자가 나타났습니다. 윌리엄이라는 그는 2012년 11월 29일 새벽 5시 15분에 엠마를 발견했습니다. 엠마는 여전히 맨발인 상태였고 윌리엄에게 말하길 지금 자신이 너무 혼란스럽다고 전했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면서 동시에 희망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중이에요. 윌리엄은 그녀를 태워줬는데 그녀는 자신의 친구들이 있는 콜우드 지역까지 가기를 희망했지만 자신이 시간이 안 돼서 거기까진 무리였고 한 주유소에서 내려줬다고 합니다. 이 정보가 퍼지며 그녀가 살아있고 새로운 출발을 하고 싶어서 이런 식으로 떠났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수색견을 이용해 그 주변을 수색하였지만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르기도 했고요. 엠마의 엄마는 윌리엄에게 어째서 진작에 나타나지 않은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그에 따르면 엠마가 실종됐다는 사실을 몰랐었고 자신뿐만 아니라 그녀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고 대답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만약 그녀가 살아있고 새 출발을 원하는 거라면 굳이 사람들 앞에 나타날 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한 말들의 엄마는 딸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아마도 몸이 좋지 못한 이유 때문이며 그러한 이유가 아니라면 이렇게 숨을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엠마는 그럴 애가 아니라고요. 엄마는 항상 자신과 함께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인다고 합니다. 엠마의 아버지는 혼자 지내고 계시며 수색에 관련하여 누구와도 이야기를 나누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방송에서 그녀의 사건에 대해 이 모든 게 온전히 그녀의 선택이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누군가에 의한 것이 아니기를 바라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엠마의 사건에 쓰이는 사진은 본인이 2012년 봄에 엄마에게 선물 받은 DSLR 카메라로 찍은 것들입니다. 이때만 해도 밝은 표정의 그녀였는데 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요리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는 사진에 대해 배웠을 정도로 사진 찍는 것을 좋아했고 그만큼 잘 찍었습니다. 그러다 요리사로 일을 시작하고 3년간 식당에서 일했지만 무릎과 허리가 좋지 못해서
결국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녀가 새롭게 시작하려고 넘어온 지역에서도 원하는 만큼의 성과를 이루지 못해서 모든 걸 자포자기했던 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만, 그렇다면 굳이 $200짜리 선불 카드를 구매할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면 어머니의 말처럼 정말 안 좋은 일에 휘말려서 떠날 준비를 했고 위치 추적을 당할까봐 카드를 샀지만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안 좋은 상황이 빨리 찾아와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쳤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선불 카드를 사고 쉼터로 돌아가 맨발인 상태로 다시 뛰쳐나온 뒤 사라져버린 엠마 필리포프의 그날의 미스터리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